북이 구동이 되면은 우리가 그 폴더를 찾아가면 좋겠죠. 머신러닝의 week 6에 이 C2W1.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나머지 필요 없는 폴더는 꺼버리고요. 자, 우리가 지금 실습해 보고 싶은 게 랩 4-1 Neurons and Layers입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 죄송했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우리가 타이핑하시면 아마 실행되면서 설치가 될 겁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다시 나오면은 이제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아마 설치하는데 조금 그 머신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패키지는 가져와야 되죠. 이거는 그 타이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요 부분은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뻔한 겁니다. 넘파이 가져오고요, 파이플롯 가져오고요, 텐서플로우 가져오고요. 그리고 특히 텐서플로우 안에서 케라스의 레이어즈의 댄스, 뭐 인풋, 시퀀셜 등등 여러 개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여기 랩 utils 커먼과 랩 뉴런스 util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보조 파일들이 있어요. 그 도미 파일 함수들을 가져다 쓸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별 문제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TensorFlow가 없을 경우에는 에러가 뜰 텐데 있으면 잘 실행될 겁니다. 자, 이제 실행된 결과가 딱 나오네요. 자, 자, 이번에는 다시 또 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주택가격 예측 문제 선형회귀했던 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예, 실험에서 썼던 거, 즉, 여기 그림에 있듯이 빨강색 점 두 개가 바로 그건데요. 즉, 그 수평축이 사이즈고요. 수직축이 프라이스입니다. 사이즈는 1000 스퀘어 피트 단위고, 프라이스는 1000달러 단위예요. 그래서 1과 2가 X 트레인의 두 값이고요. 하나는 1000 스퀘어 피트고 또 하나는 2000 스퀘어 피트인 집이고요. 가격이 각각 300, 500, 이건 30만 불, 50만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입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또한 카피해서 페이스트한 후에 이 Shift 엔터로 실행시키면 그냥 이와 같이 두 개의 빨간색 점이 또 여기서는 심볼을 쓰긴 썼죠. X라는 심볼. 이 마커를 썼는데 어쨌든 이 두 개의 데이터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스캐터 플롯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 문제를 이 텐서플로우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뭐였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생각해 보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데이터 X가 들어오면 그것에 말하자면은 파라메타를 곱하고 그 바이어스 값, 요 B를 더해서 그것으로 Y 값, 출력 값을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선형 회귀 문제를 그러면 그 인공지능 신경망 알고리즘의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그 이제 새로 배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타이핑 해가면서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겠죠. 텐서플로우 아까 TF로 읽어드렸잖아요. 그 TF에 케라스에 레이어즈에 우리가 댄스 이거는 이미 그 다른 그 수업에서도 많이 설명됐던 예제입니다. 댄스라는 레이어를 쓸 겁니다. 레이어즈에 제공되는. 그런데 유닛 처음에는 그 노드 개수를 적게 되어 있죠. UNITS 유니트 한 다음에 1 하면은 뭐예요? 노드가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ACTIVA 액티베이션 값 그 함수도 정해질 수가 있는데 리니어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리니어로 주게 되면은 그건 선형 회기에 사용되는 요 수식을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선형적인 함수를 쓰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드는 과정은 이거고 이거를 또 변수로 받아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리니어 밑줄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요거를 리턴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일단은 그 리니어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선형층이. 그리고서 그 선형층이 만들어졌으면 뉴럴 네트워크에서 신경망에서 그게 갖고 있는 가중치 값이 있을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리니어 밑줄 레이어 닷 get weight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신경망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 한 층에다만 적용되는 건데 지금 층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 층이 갖고 있는 웨이트 값을 출력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출력을 해보면 리니어 웨이트 제가 스펠링을 그러니까 S자를 또 빼먹었네요. 자, 텅 비어 있어요. 그냥 뭐 각진 가로 두 개만 딱 나오고 말죠?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인공지능 뭐죠? 텐서플로우에서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그 초기화는 처음에 해놓지 않습니다. 인스턴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 뭐죠? 클래스로 그 스트럭처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텅 비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거를 언제 초기화가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직접 그 입력값을 넣어주면 출력값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값을 넣어주면 그때 초기화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리니어 밑줄 레이어 괄호 열고 X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으로 넣은 X 트레인이라는 거에 첫 번째 걸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텐서플로우에서는 그 입력값은 2차원 어레이로 그러니까 행렬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리쉐이프를 1, 1 바이 1짜리 행렬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액티베이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층이 하나니까 1이고 그 액티베이션 값이고 그러니까 A1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67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초기 값은 뭐로 초기화 될지 모르니까 랜덤 값이 초기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 값이 마이너스 6.67이 예측 값이 나온 거예요. 그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1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냐면 요거예요. 요게 1이죠. 그죠? 우리가 만든 엑스트레인의 첫 번째 엘리멘트가 1이었으니까 그리고 결과값이 쉐이프가 1 바이 1 행렬로 그러니까 리턴 된다는 것을 또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간단한 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죠? 리니어 레이어가 갖고 있는 웨이트 값을 이번엔 다시 한번 볼게요. 리니어 밑줄 레이어의 get weight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get weight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를 넣는데 그거는 그 두 가지를 리턴해 줍니다. 사실은 W하고 B 둘 다. 그래서 W, B로 우리가 리턴 받으면 좋고요. 이거를 각각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뭐 F 스트링으로 한번 쳐볼까요? F 스트링으로 W equal W 그러니까 그 파라메타 값을 하는 거고요. B equal 이거는 문자열이고
B를 입력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W는 마이너스 1.67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결과 그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알 수 있죠. B는 또 0이에요. 보통 B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0으로 초기화해야 됩니다. 항상 바이어스 값은.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직은 훈련은 안 할 겁니다. 좀 나중에 할 거고요. 훈련시키지 않고도 우리가 요 두 개의 값을 말하자면은 피팅할 때 가장 좋은 W가 B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즉 이거는 텐서플로우에서 웨이팅 값을 주는 거 또는 웨이트 값을 읽어오는 거 이런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예 같아서 이것도 한번 타이핑 해가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setw라는 요 변수에다가 numpy array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건데요. 200. 이거는 2000 배열로 행렬을 만들 겁니다. W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업에서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수업 비디오 렉처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set b equal numpy.array. B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는 그냥 1차원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진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1D 어레이로 100이라는 걸 넣었고요. 이거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만든 레이어 linear layer set weights get weights가 아니라 set weights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넣을 때 이렇게 목록으로 리스트로 넣었는데 첫 번째 거는 W 값이고 두 번째 거는 B 값을 set W, set B라고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걸 집어넣으면 되고요. 한번 제대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프린트를 해볼까요? 다시 가져오면 되죠. linear layer에 있는 get weights 를 한번 가져와서 프린트를 해줘. 한번 해볼게요. 따라 잘 됐네요. 지금 W는 200이 들어있고요. B는 100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넣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측값이 제대로 예측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력한 W와 B가 제대로 된 값을 예측하는 파라미터인지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실험해 볼게요. 그러니까 A1이라는 출력값은 우리 지금 리니어 레이어라는 텐서플로우에서 만든 층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x 밑줄 x 테스트 값 0번째 거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점 reshape 해가지고 1,1으로 이렇게 2000. 그 다음에 프린트 A1을 한번 해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김에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지금 요걸 먼저 결과부터 볼게요. 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300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1에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훈련에서 잘 됐기 때문에 왜냐면 1일 때 300이었잖아요. 30만 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회기에서 사용하던 소위 리니어 모델 함수식을 아예 써서 계산해 볼게요. A lin이라는 요번엔 변수를 받을 건데 뭐냐면 numpy dot으로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W와 그죠? W set W가 새로운 W죠. 그리고 X 밑줄 train의 0번째 거에 똑같이 한번 써줘 볼게요. 이거 우리가 첫 번째 훈련 재료값 이게 dot product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B 값을 더해줘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WX 더하기 B니까 set B를 더했을 때의 값이 우리가 A lin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프린트 해봅시다. 300이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즉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로 만든 리니어층, 선형층도 잘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prediction TF와 prediction MP 요거는 스칼라 값 하나가 아니라 입력을 벡터로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prediction TF는 텐서플로우로 벡터 프레딕션을 해본 겁니다. 리니어 레이어에 X 트레인을 다 넣어준 거예요. 한꺼번에 다 넣어준 거예요. 하나 숫자만 넣어준 게 아니라 prediction 밑줄
numpy 버전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계산식을 아예 쓰면 되죠. numpy 도트 그 x 트레인과 밑줄 트레인 그리고 set w죠. 순서를 바꿔도 dot 프로덕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어차피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두 개의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한 다음에 다 더해 주는 거라서 똑같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제가 뭐 스펠링 하나 잘못 썼나 봐요. 바이도 엑스트레인에서 set b에서 set를 두 번 썼네요. 그죠? 자, 그리고서 요거는 그냥 가져다가 그 카피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그림 그려주는 요 코드인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한테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보조 함수에 있는 거예요. PLT linear라고 xtrain, ytrain, prediction TF, prediction MP를 넣어주면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이건 훈련 자료는 이 빨간색 점으로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직선은 그 두 개의 이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직선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맞고 있고 둘 다 맞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 200x 더하기 100이라는 요 모델이 그 추정된 거를 가정해서 한번 실습을 해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선형 회귀 문제를 그 텐서플로우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 그 로지스틱 회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어떻게 동작하던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문제 같지만 그 요 선형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 그러니까 시그모이드의 인풋으로 넣어서 시그모이드 결과가 말하자면은 그 함수의 아웃풋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gx는 시그모이드 x 이런 식으로 근데 x는 wx 더하기 b라는 이런 수식을 거쳐서 계산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로지스틱 회귀를 우리가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데이터 하나를 입력을 해봅시다. 요 데이터예요.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요 아래쪽에 있는 건데 조금 이따 그려보고요.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의 코딩 설명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x값이 0, 1, 2, 3, 4, 5고요. 0, 1, 2, 3, 4, 5, 0, 1, 2, 3, 4, 5. y값은 3개, 3개로 0, 0, 0, 1, 1, 1이에요. 즉 0, 0, 0, 1, 1, 1. 그래서 요걸 라벨을 다르게 해서 그냥 플로팅을 해본 것 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X 트레인과 Y 트레인은 그 소위 6개의 숫자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요거를 numpy에서 1차원 어레이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 기법 아시죠? 이거는 너무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서 요거는 우리 그 선형 뭐죠? 머신러닝에 꼭 필요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이런 테크닉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force라는 변수에다가 뭐를 넣고 있냐면 y 밑줄 train 더블 이퀄 1 이건 무슨 그 함수 무슨 그 연산이냐면요 y train이 1인 곳 y train은 0 또는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벡터인데 벡터가 1인 곳 무슨 말이냐면 그 값이 1인 거에서는 얘는 이게 뭐 더블 이퀄은 논리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true가 나오고요 아닌 거는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길이가 이 y train하고 똑같은 길이인데 말하자면은 그 포스를 한번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거 나와요.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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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true. 그죠? 만약에 y 트레인이 0인 것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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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false가 나오죠.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 일일 경우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구한 다음에 x train 포스를 엔터를 치면요. 1, 2, 3, 4, 5, 6 중에서 0, 1, 2, 3, 4, 5 중에서 3, 4, 5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만 골라내는 겁니다. 얘만. 그죠? 그래서 얘를 골라내든지 얘를 골라내든지 해서 이 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선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할게요. 그림 관련된 코드는 제가 가능하면 타이핑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완성되죠. 즉 아까 본 것처럼 0, 1, 2, 3, 4, 5라고 하는 입력에 0, 1, 2에 해당되는 x값이 0이고 3, 4, 5에 대해 x값에 해당되는 y값이 1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그 마커 x하고 제로를 쓰되 컬러는 빨강색 그리고 각각 요건 파란색을 써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 라벨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뉴런 만드는 거 이번에는 또 해봅시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일부러 다른 작업을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써서 1층 구조지만 여러 층을 쌓을 때 쓰는 함수를 한꺼번에 써서 네트워크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방법을 쓸 거라는 얘기예요. 모델이라는 걸 만들 건데 얘는 대문자 sequent 시퀀셜이라는 함수에 넣어서 만들고요. 이때 이 함수에 들어가는 거는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쳐서 목록을 넣어 줄 거고요. 그 중에 여기서는 하나뿐이 안 들어갈 거예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레이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레이어지죠. 점 댄스 함수를 쓸 겁니다. 아까 썼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닛 똑같이 그 뭐죠? 신경세포 하나, 뉴런 하나 쓸 거고요. 그래서 뉴런 유닛 1을 아까 썼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써도 똑같이 동작해요. 인풋딤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인풋 들어오는 입력의 그 차원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액티베이션 함수는 아까처럼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를 쓸 겁니다. 액티베이션으로. 그리고 또 요 뒤에 또 내용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나 봅시다. 네임을 L1. 이름도 줄 수가 있어요. 이름 꼭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name equal 이거는 그 문자열로 주는 겁니다. L1.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만들어진 걸 살펴보려면 모델.submary를 해주면 돼요. .summary 썸메리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요약된 모델에 대한 모양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강의에서도 설명된 것 같은데요. 자, 모델에서 여기서 레이어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하나만 나오고요. 그리고 레이어의 이름이 우리가 준 대로 됐네요. L1. 그리고 댄스 타입의 말하자면 그 레이어고요. 근데 그 아웃풋 쉐입이 그러니까 노드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필요한 파라미터는 당연히 두 개. W하고 B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 정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 레이어에 또 웨이트를 가져다가 한번 해봅시다. 얘 그 뭐죠? 모델로 시퀀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얘는 초기화가 돼요. 웨이팅. 그래서 웨이팅 값이 있어요. 가져와 볼게요. 로지스틱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그 지금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시퀀셜이라는 건 거기서 하나뿐이 없지만 그 하나의 층을 끄집어 내와야 돼요. 그게 모델에서 get layer입니다. get 밑줄 레이어라고 함수를 쓰면 되고요. 가져오고 싶은 레이어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L1. 그러면은 이제 로지스틱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고요. 로지스틱 밑줄 레이어의 그 웨이트를 가져오려면 get weight 함수 그 메소드를 get weight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는데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w하고 b를 줍니다. 그래서 w, b라는 두 개의 변수로 받아서 우리가 저장하면 되고요. 프린트를 하면 해볼까요? w하고 b 그리고 프린트 할 때 사이즈도 한꺼번에 해볼게요. 프린트 w.shape와 사이즈가 아니라 모양이죠. b의 shape도 한번 같이 프린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지금 w는 마이너스 0.73 그리고 b는 0으로 초기화 된다 그랬죠. 항상. 그리고 그 w는 원 바이 원 행렬 형식이고요. b는 그 원, 컴마로 그 1차원 어레이로 그 초기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그 로지스틱 회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W하고 B는 리니어에서 사용됐던 것과는 달라요. 그 사용법은 비슷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값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값이 있긴 해요. 우리는 가중치하고 편향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한번 set w라는 변수에다가 입력할 numpy 어레이로 우리가 그 w 값을 2라고 한번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b 값도 또 만들어 넣어줘 볼게요. set 밑줄 b는 numpy 점 어레이인데 그 얘는 마이너스 4.5
라는 값이, 이거는 우리가 학습시켜서 알고 있는 값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값을 넣어서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값을 거기 우리 뭐죠? 인공신경망의 그 층에다가, 레이어에다 써줘야 돼요. 써주는 방법, 로지스틱 레이어로 가져왔잖아요. 점 set weight 똑같습니다. 아까 썼던 거랑 set weight 바로 열고, 이것도 목록으로 주고요. set w하고 set b를 주면 되고요.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또 프린트로 로지스틱 레이어에 get weight라는 방법으로 가져와서 한번 프린트를 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2하고 마이너스 4.5인데 2하고 마이너스 4.5가 이 레이어에 weight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즉, 그 0번째 데이터 하면은 첫 번째 거니까 걔는 그 네거티브 레이블 요거거든요. 그죠? 그게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는 건데, 그리고 그 마지막 거 우리가 또 한번 잠깐만요. 0.1. 아니요. 요거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직접 써서 우리가 그 numPy에서 한번 로지스틱 그 프레딕션을 한번 해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프레딕션 하는 방법 봅시다. 이번에는 레이어가 아니라 모델에서 프레딕션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모델.predict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문법을 다 배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xtrain 0번째 거, 첫 번째 그 훈련 자료 가져다 쓰려는 거예요. 그 모양은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원 바이 원 행렬로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건 A1이라는 그 액티베이션 값 첫 번째 층에 라는 이름으로 이런 그 병명을 해보고요. 프린트 A1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대로 출력됐어요. 우리가 0.01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0.01이 나왔습니다. 1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사용되던 numPy 방식의 포뮬레이션도 이렇게 0.01이 나올까? 당연히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ALOG 로지스틱의 하나 결과를 이퀄 시그모이드 numPy에서 제공하는 시그모이드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numpy.dot 도트를 써서 setw와 그죠? 그 xtrain 조금 전에 했던 실험 자료 똑같은 거를 좀 리쉐이프 해가지고 써야겠죠? 1,1으로. 자,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set b도 더해줘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말하자면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었으니까 제대로 되는지 한번 프린트 A 로그를 한번 해봅시다. 똑같네요. 0.01.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 제대로 나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이거는 여기 헬퍼 함수로 제공되는 그 그래픽 그려주는 함수인데요. 한번 그냥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이 그림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왼쪽 거는 텐서플로우 모델을 써서 모든 x, y 값에, 그러니까 x 값에 대한 이 그 출력 값을 한번 뒷 배경색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즉 여기 보면은 그 레전드에 나오죠. 레전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확대해 놓고 볼게요. 자, 요 레전드 보면은 이 바탕 색깔이 하얀색은 0의 값이고요. 그 파란색은 1의 값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1인 걸로 판단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0.5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고 오른쪽으로는 점점 커지는 요 트랜지션 존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쨌든 그건 텐서플로우 모델을 가지고서 계산해 본 거고요. 오른쪽 거는 numPy 모델을 가지고서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랩 4.1이었습니다.